청주시가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눈썰 매장이 개장 하루 만에 폐쇄됐습니다. 두 차례 안전점검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택시기사와 공무원 등 우리 이웃들의 활약이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관통하는 지역의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한 연말기획 기억과 기록. 그 첫 번째 순서로 올해 충북의 교통망 변화상을 되짚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청주의 한 눈썰 매장이 개장 하루 만에 폐쇄됐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통로 지붕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지요. 청주시가 앞서 두 차례 안전점검까지 벌였지만 사고는 일어났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제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구부러졌고 지붕을 감쌌던 비닐은 곳곳이 찢겨 나갔습니다. 청주시가 운영하는 눈썰 매장에 보행 통로를 덮고 있던 철제 구조물이 그대로 주저앉은 겁니다. 지붕 위에 있던 두께 15cm의 눈이 원인인데 구조대원 2명이 들기에도 벅찹니다. 가로막히는 거 그걸 드는데 무게가 일반인들이 들어서 움직일 정도의 그런 무게가 아니었어요. 꽤 무거웠어요. 적설 작업으로 날린 눈이 지붕에 겹겹이 쌓였지만 치우지 않은 겁니다. 그 사이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다 추워지며 눈은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눈썰 매장에 있던 눈덩이를 하나 집어왔는데요. 단단하게 얼어 던져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개장 닷새 전부터 시청 안전담당 부서와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시민감시단이 두 차례 걸쳐 각각 한두 시간씩 점검했지만 통로 위 쌓인 눈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왜 몰랐냐는 취재진 질문에 청주시는 그때는 아니랬다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안전점검 당시에는 이런 눈이 쌓여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 눈이 별로 안 쎄있었죠. 개장 하루 만에 썰매장을 폐쇄한 청주시는 결국 다시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눈썰매장 전문가까지 섭외해 사고 원인도 철저히 파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벌어진 사고로 다친 3명 가운데 10대와 20대 2명은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에 나선 경찰은 조만간 안전 관계자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네, 한편 눈썰 매장 붕괴 사고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비판 성명을 내놨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지난 20일 눈썰 매장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졌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금 청주시가 꿀잼 도시 홍보에만 치우친 나머지 안전 불감증 도시로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눈썰 매장이 위탁 사업이라는 이유로 청주시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청주시정 방향을 꿀잼에서 안전 제일 도시로 전환하고 동절기 대비 안전 점검을 전면 재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방식의 전화 금융 사기가 우리 사회에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반 시민들의 활약이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과 협조해 사기범을 잡은 택시기사에 이어 최근에는 시청 직원이 기지를 발휘한 덕분에 돈을 가로채려던 범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젊은 남성을 뒤따라 걷는 70대 할머니. 젊은 남성은 할머니가 잘 따라오는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잠시 후 이 남성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할머니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 마침 근처에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충주시청 직원 김대성 씨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할머니를 의회동 약간 사각지대로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뒤따라 갔던 거고. 왠지 힘들어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과 누군가의 심부름을 왔다며 할머니를 외진 곳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시청 직원은 전화하는 척 다가갔습니다. 그 후 흰 봉투를 건네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범임을 직감했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를 확신한 김 씨는 젊은 남성의 인상착의와 함께 남성이 탄 택시 차량 번호를 경찰에 알렸고 신고 30분 만에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텔레그램 문자 내용이나 기타 여러 정황상
보이스 피싱의 그 현금 수거책이 틀림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 택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갑자기 멈춰섭니다. 택시기사가 현금 1,000만 원을 갖고 있던 현금 수거책을 붙잡기 위해 택시가 고장난 것처럼 시간을 끈 겁니다.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경찰은 현금 수거책인 2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붙잡았고 피해자에게 현금 1,000만 원도 돌려줬습니다. 듣기만 하시라고. 지금 그 타신 손님이 보이스피싱이니까 시간을 끌어서 형사들이 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달래요. 경찰은 어떤 기관에서도 돈을 직접 인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PCR 검사 등을 담당했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4년 만에 종료됩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각 시군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이던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이달 말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첫 운영을 시작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지난해 최대 34곳까지 운영됐지만 현재는 23곳만 남아 있습니다. 청주 지역과 관련된 맞춤형 정책 연구를 담당할 청주시정연구원이 다음 달 가경동에 문을 엽니다. 청주시는 기존 도민안전체험관을 시정연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건축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 채용과 사업계획 수립 등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22일 정식 개원합니다. 지상 2층 규모로 회의실과 연구원실, 또 경영지원실 등을 갖춘 청주시정연구원은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 조사 및 연구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성탄절이 지나면서 2023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MBC 충북은 지난 1년 동안 지역을 웃고 울렸던 이슈들을 저희들의 시각으로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충북 교통망 변화상을 담은 관통이라는 주제로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해 주요 도로와 철도가 모두 지나는 충청북도. 2020년대 들어 뜸했던 국가 차원의 대규모 교통망 신설 계획이 올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건 대선을 전후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였습니다. 대전 반석에서 세종, 오송역을 지나 청주 도심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충청권을 지하로 연결하는 4조 원대 국책사업. 지난 여름 대통령이 직접 충북을 찾아 자신의 공약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통과되면 2030년대 중후반쯤 청주에도 지하철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더욱 편리하게 공항과 고속철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열차 한 번으로 강원과 호남으로 가는 이른바 강호선의 중심축, 충북선 고속화의 사업 계획도 올해 확정됐습니다. 예타 현재 5년 만으로 상습 수혜 구간인 3탄 연박 개량, 충주 달천철교 신설 등이 포함돼 사업비가 2조 원대로 커졌습니다. 충북선 6개 구간 44.8km를 곧게 펴 거리를 줄이고 목포 강릉 구간에는 시속 250km 열차를 투입해 이동 시간을 2시간 이상 줄이는 사업입니다. 3년 뒤 착공, 2031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사업이 이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건데요. 확실히 이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추진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충북을 통해 경기와 경남을 잇는 남북 측 고속도로도 신설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중부 고속도로와 경부 고속도로 사이에 진천과 오창, 영동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새 고속도로 건설이 가시화된 겁니다. 도로가 생기면 이 구간 주행거리는 지금보다 약 24km, 시간도 21분 단축됩니다. 1년 넘게 건설 방식을 고민하던 국토부는 지난 3월 정부가 비용 일부만 지원하는 민간 투자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33년쯤 개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충남을 거치지 않고 경부고속도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밖에도 설계 중인 제천 영월 고속도로가 영월 삼척 구간의 예타 대상 선정으로 동해 바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고 22년째 수건인 중부 고속도로 확장도 서청주 증평 구간 공사비가 일부나마 확보돼 내년 하반기 착공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또 충주와 이천으로 갔던 중부 내륙철도 KTX 이음열차가 28일부터 판교역까지, 중앙선 KTX 이음 역시 29일부터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해 수도권과의 왕래가 더 편리해집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지난 8년 동안 방치되던 옥천 지역 고속철도 폐선로가 결국 철거됩니다. 옥천군은 옥천읍 대천리에서 삼청리까지 4.58km 구간의 폐선로 철거 비용 70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로는 지난 2003년 경부선 철도와 고속열차 전용 선로 연결을 위해 설치된 임시철도로 2015년 용도 폐기된 뒤 레일바이크 등 놀이시설 유치가 추진됐지만 투자 유치 실패로 지난 8년 동안 방치돼 왔습니다. 청주시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시내버스 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정차와 승차 거부, 도중 회차, 또 결행 등으로 청주시는 직접 점검반을 투입해 지난 9일 노선 개편 이후 시내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방침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청주시는 10만 원의 과태료에서 최대 150만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할 방침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건강 상태나 당뇨, 비만 등 각종 질병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졌죠. 스마트폰을 일상에서 사용하기만 해도 우울증 위험 정도를 척척 알려주는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울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지난해 국내 우울증 환자 수는 100만 700여 명,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해 불과 4년 만에 30% 이상 늘어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가 진단으로 위험 정도를 살핀 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진단이 이루어지는데 스마트폰을 평소처럼 쓰기만 해도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 상태를 척척 알려주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음성은 물론 문자 메시지나 검색 등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한 뒤 사용자의 위치와 시간, 앱 이용 패턴을 더해 인공지능이 우울증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차단되고 특히 대화 내용 등 민감한 정보를 외부 서버로 보내지 않아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연합학습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걱정 없이 평소 하던 대로 친구랑 원래 대화하던 대로 대화하고 이제 인터넷 검색 같은 것도 원래 하던 대로 걱정 없이 하고 최소 2주에서 한 달가량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우울증 위험 척도와 함께 스트레스와 불안감, 감정 상태의 변화까지 하루 단위로 보여줍니다. 조기 진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신 상태가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전문 상담가를 만나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라고 저희가 그냥 힌트를 드리는. 연구팀은 요일이나 시간대를 사용자가 선택해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해 스마트폰 앱 형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충북의 정신건강 위기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자해를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의 조사 결과 올해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자해를 시도한 원인으로 가장 많은 25.5%가 감정 해소를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 문제와 교우 갈등이 각각 20.4%, 그리고 정신과 질환이 10.2% 등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7%였던 감정 해소 비율이 올해 2배 이상 높아졌다며 코로나19가 학생들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교산군이 내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괴산군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했던 인공수정 시술 비용 등을 내년부터는 모든 난임 진단 부부로 확대합니다. 지원 금액은 나이와 시술 종류에 따라 한 차례당 2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로 괴산군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괴산군은 미수가 의료비와 선천성 난청 검사 그리고 보청기 지원 사업에 대한 소득 기준도 폐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책 한 권을 낸다는 것, 살면서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충남 지역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만든 무려 책 170여 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형형색색의 그림과 잡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긴 책.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잡초들에 주목해 직접 만든 사파와 관련한 시를 써넣었습니다. 공주생명과학고 학생들의 잡초 관찰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알수록 쓸모있고 신기한 잡초 도감입니다. 잡초 도감이 보면은 항상 형식이 식상하잖아요.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그런 것만 있고 다양한 사판을 넣거나 시를 쓰거나 하는 방식으로 잡초와 친해지는 그런 느낌의 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학생들의 도서 제작을 지원했는데 점자책과 오디오북을 포함해 170여 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일상에서 느낀 점을 사진 한 장과 함께 글로 풀어낸 시집이나 환경, 사회에 대한 의견 등 학생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처음에는 부담되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만든 책을 실제로 받아보니 뿌듯함과 함께 잊지 못할 경험이 됐습니다. 되게 감격스럽고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시들이 모여져서 이 책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결과물을 만들어진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주입식 교육을 넘어 직접 고민한 내용을 기록으로 만들고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추진한 이번 사업에 수천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래혁신교육의 출발점은 뭐냐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다양한 수업 활동을 진행하면서 수업을 좀 바꿔보자라는 게 가장 큰 취지였거든요. 교육청은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책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충북도 내 초중학교 10곳 중 8곳은 해를 넘겨 1월에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81%, 중학교의 83%가 다음 달 방학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겨울방학에 들어간 학교는 청주 봉정초등학교와 옥산초등학교로 지난 15일 시작했으며 내진공사 등으로 여름방학이 길었던 청주 모충초등학교는 다음 달 31일 방학식을 진행합니다. 괴산 고추축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152억 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괴산축제위원회는 지난 8월 25만 2,400여 명이 방문한 고추축제에 대한 평가 용역 결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152억 7천만 원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열린 김장축제에서는 3억 7,100만 원, 마을 김장 체험 행사에서는 1억 2,2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방문객 가운데 젊은 층 참여율이 낮은 점과 현장 참여 프로그램 구성의 단조로움, 또 부족한 축제 콘텐츠 등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충북도 내 자치단체 가운데 청주시의 재정 자립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통합 시스템을 보면 올해 청주의 재정 자립도는 30.52%로 충북도 내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충청북도가 30.47%, 진천군 26.43%, 음성군 22.96%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영동군은 8.24%를 기록해 충북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청주 지역 단독주택 700여 가구에 도시가스가 확대 공급됩니다. 청주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도시가스 공급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내년 440여 세대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770여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지난 5월부터 3,200여 가구가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했지만 현장 조사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천 예술의 전당을 상징하는 브랜드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제천시는 전국에서 82건의 작품이 참여한 이번 공모에서 청풍명월의 자연 경관과 음률의 선형을 표현한 이하늘 씨의 작품을 1위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제천시는 선정된 작품에 대한 개량 작업을 거쳐 앞으로 예술의 전당 간판과 홍보 자료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천 예술의 전당은 내년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충주시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가격이 조정됩니다. 가격 변경은 쓰레기 배출 용량이 적으면 낮아지고 배출 용량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방식으로 2리터 봉투는 90원에서 80원으로 20리터 봉투는 480원에서 800원 등으로 가격이 인상됩니다. 충주시는 쓰레기 배출자 부담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가격 조정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품송 관광 활성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분구는 속리산면 일대 정의품송 지구에 길이 50m의 인도교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인공폭포와 연꽃단지, 또 정의품송 후계목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분군이 내년 준공을 목표로 2021년부터 58억 원을 들여 정의품송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